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에서 찾아뵙네요. 제 수강생분 입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요새는 법원에 가면 약간 인기 스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두 분씩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영상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니까 저도 사실 제가 좀 어색합니다. 쑥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수강생분들도 몇 분 만났는데 제 드는 생각이, 수업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씩 꼭 드리거든요. 당신은 부자, 중산층, 가난한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냐? 라고 한 번씩 여쭤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할 때 사실 되게 좀 제 안에서는 좀 놀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대답을 보통 하냐면, 저는 사실 예상한 답변은 뭐냐면, 나는 중산층이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일 많이 답변하시는 게 놀랍게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랑 중산층이랑 중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들을 때 사실 조금 슬프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IMF 전에 그때보다 지금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사실 뭐 2배 이상 국민 소득이 높아졌는데, 사실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이 나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 90%가 나는 못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조금 느낌이 들어서, 대다수 사람들이 나는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거기 오시는 분들은, 제 수업 오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웬만하면 다 중산층에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다 직장도 갖고 계시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뭐 회사도 제가 다녔던 회사처럼 막 빡빡한 회사들이 아니고 좋은 회사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소득도 되게 높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회사원이었을 때 꿈도 꿔보지 못할 월급을 받고 계시는데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많이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당연히 90년대 말보다 지금은 훨씬 잘 살긴 하지만 그때보다 생활 수준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가 내 주변 사람들만 사실 내 눈에 보이는 건데, 지금은 내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랑 비교하는 그 대상이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뭐 대중매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그건 기존에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특히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잘 사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데 되게 부자인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분명히 가난한 게 느껴지잖아요. 나만 이렇게 빡빡하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조금 가난하구나 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상 내 2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굉장히 부자가 된 건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차를 타고 있잖아요. 20년 전에, 20년 전이면 뭐 학생 때였으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내 차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저는 사실 그때보다 훨씬 잘 사는 거거든요. 그때는 거의 뭐 한 달에 학생 뭐 알바하고 이랬을 때는 한 달에 뭐 한 30만 원 벌면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그 10배 이상을 버는데도 나는 빡빡하다 라고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서, 사람이 원래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은 원래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저도 좀 상대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할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서 조금 마음의 위안을 마음의 평화를 더 취할 수 있는 것 같고, 행복감을 더 찾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종종 들더라고요. 저랑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서.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들이 하나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둘씩 알게 되고,
제 수강생분들도 이제 한두 채씩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막 빨리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뭐 최근에 한 분은 오랜만에 제 수강생분 중에 연락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수업 들은 지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진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8채를 임대까지 완료를 하신 거예요. 그분 보니까 또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나는 그동안 별로 못했는데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비교를 또 하게 되면서 나 자신을 조금 초조하게 만드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초조해지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또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같고, 사람은 계속 비교를 좀 하게 되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본질인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비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 그 비교를 제 자신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내 어제와 오늘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를 저는 멀리 하려고, 남들하고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좀 덜 만나는 경향도 사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직원들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저를 비교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들보다 좀 못하다, 불행하다 라는 생각을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비교를 안 하려고, 근데 머리로 안 하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교 대상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은 이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니까 뭐 다른 정권으로 바꿔야겠다, 그런 이상세계를 생각하고 꿈꾸는 것도 어쩌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이런 외부 세상이 이상적이어야 한다고 바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나는 내 옆에 사람보다,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닌가, 그걸 계속 갈구하고 열망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가 단순히 이상 세계를 꿈꾸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얘는 이겨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건 아닌가.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 또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노력하는 게, 그래, 비교를 하지 말자.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게 눈에 보이면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멀리 하는 거죠. 눈으로 안 보면 또 비교를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나오면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럼 약간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막 잘난 친구들은 또 안 보려고, 그 사람들 보면 또 샘나잖아요. 배 아플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당연히 배울 건 배워야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내가 눈으로 보게 돼가지고 내가 불행해진다면, 그때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독이라는 거는 원래 적당히 쓰면 약이 되는 거지만, 과하게 쓰면 진짜 독으로 다가와서 내 목숨을 해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좋은 것도 항상 너무 가까이 두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도를, 중용을 유지하려고, 찾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본인에 맞는 중도를 저는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본인의 중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삶의 중도, 경매의 중도, 투자의 중도, 인간관계의 중도, 저는 다 너무 가까워도 안 좋고 너무 멀어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구독자 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빨리 느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천천히 느는 것도 안 좋으니까 저도 요새 유튜브의 중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